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이하게 생긴 교주님들을 많이 모시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계시는 분은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요. 카메라에 잡힐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서 이렇게 뒤에 놓았습니다. 자,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제라늄 교주님들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어느 나라 출신인 줄 아세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러시아가 고향 아니냐고. 아니고요. 이 제라늄들은 고향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라고? 그런데 왜 여름에 그렇게 약해? 그렇게 더운 데서 살면서 여름에 왜 약해? 아프리카가 땅덩어리가 한국처럼 그렇게 작지 않아요. 엄청나게 큰 대륙이잖아요. 근데 그 아프리카 대륙제 중에서도 거의 남단, 최남단에 있는 남단이 얘네들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보면 그 대륙의 서쪽 부근 아래쪽에 케이프만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순천만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만이요. 해안가죠. 그 케이프만 인근에 희망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었대요. 근데 이 16세기에 이제 식민주의가 시작되면서 이 남아프리카를 제일 먼저 정복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네덜란드였었어요.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아프리카 대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들어갔더니 신기한 식물들이 유럽 대륙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기한 식물들이 너무 많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을 채집하고, 뭐, 동물도 채집했겠죠. 뭐, 하여튼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16세기에 1672년에 유럽 대륙으로 최초로 들어온 제라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의 이름은 트리스테예요. 제라늄 트리스테라고 하고요. 이파리가 당근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잎에서 허브 향이 아주 진하게 나요. 이 목대 보면은 제라늄이라고 이제 뭐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이 녀석이 이 트리스테가 유럽으로 들어온 최초의 제라늄입니다. 1672년에 네덜란드 상업선에 실려서 얘가 이제 두 달의 항해를 버텨내고 살아남아서 유럽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건조에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 배에서도 아마 두 달을 잘 버텼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리스테는 뭐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하겠지만 얘는 약효, 약효도 있어서 그 당시 배 안에서 그 치료제로도 많이 쓰였다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라늄을 키우는 사람들은 최소한 제라늄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트리스테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아프리카에서도 최남단, 그리고 서쪽에 케이프만, 희망봉에서 채집되었던 녀석이 바로 이 트리스테인데, 자, 그쪽에 그러면 기후가 어떠냐?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여름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라고 하면 무조건 더울 것 같잖아요. 막 하루 종일 막 40도, 50도 막 찔 것 같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최남단이라 그랬죠. 남극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라늄들이 처음에 발견된 장소의 기후가 여름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지 않고, 그리고 겨울에 최저 기온이 10도를 넘지 않지, 10도보다 아래가 아닌 지역에 10도에서 25도 그 사이에서 살던 식물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가진 원래의 유전자가. 음. 자, 그리고 그 지역은 일조량이 전 세계에서 제일 긴 곳이래요. 그래서
일조량이 하루에 8.6시간 정도는 해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역이고, 강우량은 전 세계 평균 강우량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종합해보자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해는 엄청나게 오래 보는데 건조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제라늄들을 여름에 지켜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벌써 여름이 왔나 봐요. 저한테도 뭐 어떤 분들이 여름에 뭐 어떻게 하세요? 여름에 물 어떻게 주세요? 물음병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없잖아요? 제가 금방 앞에 설명드린 내용들에 정답이 다 있어요. 10도에서 25도. 그리고 강우량은 전 세계 평균의 절반. 일조량은 세계에서 가장 긴 곳.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살던 아이들일 거예요. 유럽을 거쳐서 이제 뭐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까지 와서 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러시아가 고향이냐, 제라늄이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세상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이 앞에 제가 키가 너무 커서 못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라늄이 있는데요. 얘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아이입니다. 이 제라늄의 이름은 인퀴난스라고 합니다. 이 인퀴난스와 조날레, 이 두 가지를 교배시켜서 조날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키우는 품종들이 조날이잖아요. 조날레라는 원종 제라늄과 인퀴난스라는 원종 제라늄을 두 개 교배시켜서 나온 것이 조날이다. 그러니까 요 두 개 정도는 우리 제라늄의 단군, 시조님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제라늄이냐, 페라고눔이냐, 이런 거 헷갈리실 때 있으시죠? 그건 제가 또 얘기가 길어가지고 나중에 따로 이제 하긴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제라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은 다 틀린 말이고, 사실은 펠라고늄이 맞는 거예요. 얘네들도 원종 페라고눔입니다. 그리고 제라늄은 다른 아이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제라늄이 누군지 궁금해서 제가 옥상에서 제라늄을 키우고 있거든요. 진짜 제라늄은 제가 꽃이 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라늄하고 그럼 페라고늄을 어떻게 구분하냐 이제 봤을 때 꽃잎이 5장, 폭꽃. 그런데 꽃잎의 크기가 똑같으면 제라늄, 이건 원종을 기본으로 했을 때요. 원종, 교배돼서 막 화려하게 된 애들 말고요. 원종을 기본으로 했을 때 꽃잎 5장이 기본인데 위에 2개의 잎이 더 작으면 페라고늄, 아니면 잎이 5개의 크기가 똑같다. 그러면 그건 제라늄으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키우는 애들은 페라고늄. 이분은 원종 페라고늄 인퀴난스가 정확한 명칭이죠. 사실은 제라늄이 아니라. 근데 이 인퀴난스가 키가 60cm 이상 크는 굉장히 거대한 종이래요. 원래 종. 제가 지금 얘를 1월 달부터 키우기 시작했어요. 1월 달에 작은 삽모기를 하나 독일에서 구대를 했어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얘를 키워보고 싶은데 국내에는 아무도 이걸 취급하는 농장도 없고 아무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달을 넘게 찾아 헤맸거든요. 그러다가 끝내 독일 출장을 가시는 농장 사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 인퀴난스 모종을 제가 구대했습니다. 근데 1월 달에 들인 애가 지금 이만큼 컸다고요. 어떤 분 말씀에 의하면 2m 가까이 자란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걱정이 엄청 되고 있어요. 목대 두께 보세요, 지금. 목대 두께. 우리가 보통 키우는 조날 목대의 2~3배 사이즈예요. 자, 제가 이 아이를 구대할 때, 씨앗도 같이 구대를 했었거든요. 조날레는 모종을 못 구해가지고 조날레 씨앗 그리고 인퀴난스 씨앗을 구대했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심었는데 진짜 싹이 안 트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희망을 못 버리고 계속 물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인퀴난스가 싹을 틔웠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이 작은 씨앗 하나가 거의 10,000원이 넘었거든요. 제가 뭐 드린 여러 가지 비용을 생각하면. 근데 하여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야 기다리면 진짜 되는구나. 1년 만에 싹 틔우는 애도 있다고 하더니 진짜구나. 지금 조날레는 이건 조날레를 제가 조날레 씨앗을 심어놓은 건데 여전히 지금 싹을 못 틔우고 있어요. 그래도 매일 저는 분무기로 물을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 이 최소한 제라늄 교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제가 단군 시조 정도는 제가 모시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키넌스와 조날레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래 제라늄이 살던 곳에 이제 기후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또 이제 원종 페라고늄 자랑까지 넘어와 버리게 되었는데요. 벌써 지금 한낮의 온도가 28도를 넘어가고 베란다 온도는 30도 이상이겠죠? 여러분, 무름병 예방한다고 소독약 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어, 절대 예방할 수 없습니다. 무름병.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는 거. 그러면 여름에 아이들 문제 없고, 그리고 산모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진짜 입문한 지 2달, 석 달 된 제가 개초보였었는데, 작년 여름에 에어컨 틀어주는 실내 안에서 여름 삽목을 제가 다 성공했거든요. 그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삽목들이 있었어요. 한 10개 정도? 제가 90% 성공했습니다. 어. 온도하고 습도만 맞춰주면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에어컨을 켜야 되는 저기가 있긴 하지만요. 아, 음, 저는 좀 우리 귀한 아이들, 그리고 반려식물이잖아요. 키우던 아이가 가버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거, 정확한 거. 저는 정말 답답했던 게 막 5월달 이제 말쯤 되가면 매일매일 베란다에다가 소독약 부르시는 분들, 무릉균 잡는다고. 소용없다고요. 무릉균은 상공 2000m 위에서도 발견된대요. 그걸 무슨 수로 막아요? 그냥 개체가 약해질 때, 늘 지금도 아마 여기에 무릉균이 있을 거고, 저기에 무릉균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있다가, 얘가 개체가 약해져서 이제 상태가 이 균을 이겨내지 못할 때인데, 그때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소독과 예방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얘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만이 답이다. 저는 여러 가지 논문이나 책들을 찾아보면서 결론적으로는, 그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제라늄 원산지 기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 사실은 다가오는 여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찍었는데 끝내는 또 귀한 제 꽃자랑하고 말았네요. 자랑 한번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키나스 우리 제라늄의 단군이십니다. 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여름에 무름병 대환란을 맞기 전에 다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합시다. 이상.